민재 엄마 안녕. 갑자기 친구 추가해서 미안해. 잘 부탁해. 저기 죄송한데 누구시죠? 유치원 관계자신가요? 죄송해요. 저 민재랑 같은 반 하율이 엄마예요. 그냥 정하라고 이름 불러도 돼. 네. 근데 죄송한데 저랑 거의 초면 아니신가요? 왜 갑자기 연락하신 거죠? 그리고 제 연락처는 어떻게 하셨어요? 유치원 긴급 연락 리스트를 몰래 봤거든. 내가 민재 엄마랑 얼마나 친해지고 싶었는지 몰라. 그냥 현주 씨라고 불러도 될까? 그건 상관없는데 왜 저랑 친해지고 싶으신 건가요? 아니, 현주 씨가 유치원 엄마들 모임에서 리더 같은 존재잖아. 쭉 멋있다고 생각해왔거든. 남편분도 되게 멋진이라는 것 같길래 꼭 친해지고 싶었어. 그러셨구나. 근데 저는 뭐 리더 같은 게 아닌데요? 에이, 그렇게 겸손할 필요 없어. 다른 엄마들한테 얘기 들었는데 이번에 제주도로 가족여행 가기로 했다면서? 좋겠다. 네, 시부모님 결혼 30주년을 축하해드릴 겸 여행이나 갈까 하고 있어요. 좋겠다. 난 벌써 몇 년째 여행을 못 가봤는지 몰라. 내가 또 싱글맘이거든? 애 때문에라도 주말도 없이 일해야 돼서 여행 같은 건 엄두도 안 나더라고. 그러시구나. 정말 부럽다. 언제 가? 몇 박 정도 하는데? 비행기로 가는 거 맞지? 이번 달 말 연휴 때 4박 5일로 다녀올 생각이에요. 당연히 비행기로 갈 거고요. 4박씩이나? 여유롭게 즐기다 올 수 있겠네. 게다가 비행기라니. 나나 하율이나 비행기는 타본 적도 없어. 민재도 같이 가는 거야? 네, 데리고 갈 거예요. 숙박하는 곳 근처에 아이들도 놀 수 있을 만한 레저 시설이 있어서 민재도 되게 기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구나. 좋겠다. 우리 하율이도 그런 데 데려가면 정말 좋아할 텐데. 정말 너무 부럽다. 노인분들이나 어린아이들도 다 즐길 수 있다고 하니까 추천드려요. 제주도라서 밥도 꽤 맛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그렇게 여행까지 갈 정도의 돈은 없어. 난 싱글맘이다 보니까 애 데리고 여행 가면 바빠서 제대로 즐기지도 못하겠네. 그래도 좋겠다. 나도 가고 싶어. 열심히 절약해서 돈 모으고 하시면 가실 수 있을 거예요. 저희도 여행 가기 위해서 절약도 많이 했는데 못하실 건 없지 않을까요? 나도 이번 달 연휴 때 일 쉬거든? 그니까 하율이 데리고 멀리 나가볼까 싶어. 잘 되셨네요. 따님도 되게 기뻐하겠어요. 어디로 가시게요? 왜 이리 눈치가 없어? 내가 굳이 말을 해줘야 돼? 우리도 여행 가는 거 따라가 주겠다고 하는 거잖아. 네? 내가 좋겠다라는 말을 몇 번이나 했는데 이렇게까지 하면 보통 같이 가시겠어요? 같은 말 정도는 나오지 않아? 따라간다고 하면 모양새 빠지니까 돌려 말한 건데 현주 씨도 참 둔하다. 네? 저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왜 정아 씨네 가족을 저희 가족여행에 부르겠어요? 그건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는 친구잖아. 친구가 서로 가족끼리 여행 가는 건 그리 이상한 일은 아니잖아. 아니, 방금 전에 막 카톡 친구 된 참 아닌가요? 심지어 평소에는 대화도 한마디 나눠본 적도 없고요. 그저 아이들이 같은 반이라는 공통점 빼고는 딱히 친한 것도 아니고. 그런 사소한 건 신경 쓸 필요 없고. 그래서 일정은 어떻게 되는데? 비행기는 어디서 탈 거야? 짐 챙겨야 되니까 미리 알려줘. 아니, 전 같이 가자고 한 적 없어요. 뭐? 그렇게 나한테 여행 간다고 자랑해서 기대하게 해놓고 안 데려간다니. 그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전 딱히 자랑한 적 없고요. 애초에 이번 여행은 시부모님을 위한 여행이에요. 모르는 사람이 따라간다고 하면 불편해하실 거 아니에요. 나는 안 불편해. 괜찮아. 그냥 따라가기만 하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어쨌든 일정은 미리미리 알려줘. 당연히 돈은 현주 씨가 다 내야 된다. 난 싱글맘이라서 돈이 없단 말이야. 네? 돈까지 저보고 내라고 하실 생각이셨어요? 제가 왜 그렇게 해드려야 되는데요? 원래 여행은 여럿이서 가야 재밌는 거잖아. 나는 현주 씨네 여행을 더 즐겁게 해주려고 그러는 거야. 그럼 여행비 정도는 감사히 내줄 수 있잖아. 게다가 우리 하율이가 민재를 좋아한다나 봐. 어쩌면 같이 여행 갔다가 서로 친해질지도 모르겠네. 민재도 같이 놀 친구 생기면 좋잖아. 좋은 점밖에 없구만 뭘. 하여튼 잘 부탁해.
뭘 잘 부탁한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데려간다고 한 적 없다니까요? 왜 가족여행에 친하지도 않은 남을 데려가야 되는 건가요? 심지어 돈을 다 제가 낸다는 것도 웃기잖아요. 이런 말씀까지 드리고 싶진 않았는데 가족끼리만 가는 여행이잖아요. 남일에 끼어들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매정하게 말하면 복 달아난다. 하여튼 따라갈 거니까 그렇게 알아. 몇 주 후. 현주씨, 지금 어디야? 어디로 모이는지 정도는 알려줘야지. 돈도 안 줘서 비행기도 내 돈으로 샀잖아. 현주씨가 먼저 가자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해줘야지. 나중에 돈 꼭 줘야 돼. 진짜로 오셨어요? 어이가 없네. 전 가자고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정아씨가 멋대로 따라오신 거잖아요. 저는 아무것도 해드릴 생각이 없어요. 그래도 이미 숙소 앞까지 왔는데 프론트에서 현주씨 이름 대면 들여보내주겠지? 마음대로 하세요. 뭐 원하시는 대로는 안 되겠지만요. 몇 분 후. 아니 현주씨, 나 혹시 숙소 잘못 알고 간 거 아니야? 아니 숙소가 어디야? 프론트에 가보니까 예약이 없다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어? 아니 그니까 프론트에서 현주씨 이름 말했는데 그 이름으로 예약된 건 없다던데? 그야 그렇겠죠. 전 그 숙소에서 지내는 게 아니니까요. 무슨 소리야? 분명히 다른 애 엄마들한테 들었는데? K펜션이라면서. 쉽게도 믿으셨네요. 그런 거짓말을. 거짓말? K펜션에서 지낼 거라고 한 건 제가 애엄마들한테 흘린 거짓 정보예요. 저번에 저한테 연락하셨을 때 왠지 정말 따라오실 것 같아서 혹시 몰라서 거짓 정보를 흘려놨거든요. 저희는 다른 리조트를 빌렸어요. 애초에 펜션에서 지낸다는 말은 한 적도 없다고요. 뭐? 아니 그럼 나를 속였단 소리야? 속였다니요. 누가 들으면 오해하겠어요. 처음부터 제가 분명 거부했었죠. 그런데도 그쪽이 얘기를 들으려고도 하지 않길래 그냥 알아서 헛소가도록 둔 거예요. 끝까지 뻔뻔하게 따라와서 여행을 망치면 곤란하니까요. 그리고 애초에 여행 일정을 직접 알려주지 않았을 때 눈치껏 알아들으셨어야죠. 이젠 알아서 하세요. 아니 잠깐만, 이렇게 멀리까지 오게 해놓고 방치할 셈이야? 어린 애기까지 데리고 왔다고. 그 리조트인지 뭔지 위치 빨리 알려줘. 지금 가게. 알려드릴 리가 있겠어요? 저는 정아씨 모녀를 돌봐드려야 할 도리가 없어요. 그래도 모처럼 놀러 오셨으니까 K펜션에서 지내시면 되겠네요. 아이들한테도 참 괜찮다는 평이 많더라고요. 가격은 좀 비싸지만요. 내가 그런 돈이 어딨어. 여행비든 식비든 당연히 다 내줄 줄 알고 카드조차 안 챙겨왔단 말이야.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네요. 데려간다고 한 적도 돈을 내드린다고 한 적도 없는데 돈이 없으시면 돌아가시든 노숙을 하시든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어린애기를 노숙시키란 얘기야? 피도 눈물도 없어? 나처럼 자식을 둔 엄마로서 아무 생각도 안 드냐고. 상식도 없는 부모를 둔 게 불쌍하기는 하죠. 따님을 위해서라도 앞으로는 2번 다시는 이러시지 않는 것이 좋을 거예요. 시끄러워! 애초에 여행 간다고 자랑한 쪽이 잘못한 거잖아. 돈 좀 있다고 나처럼 없이 사는 사람을 우습게 알고 말이야. 피해망상도 정도껏 하시죠. 하여튼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딱히 챙겨드릴 생각이 없어요. 알아서 하세요. 아니 잠깐만, 돌아갈 돈도 없단 말이야. 하다못해 돌아갈 비행기 값이라도 좀 줘. 아니 빌려줘. 아니요, 거절할게요. 알아서 해결하시든 하세요. 서로 즐거운 여행이 되겠네요. 그럼 이만. 그 후 저는 정아씨를 차단하고 남은 여행을 즐겼습니다. 정아씨는 겨우 집으로 돌아갔고 제게 속았다면서 유치원 엄마들한테 저의 뒷담화를 했지만 사실 제가 미리 이번 일에 대한 경위를 카톡으로 유치원 엄마들에게 보내놓았기에 오히려 몰상식한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뒤에서 손가락질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번 일은 정아씨의 전 남편분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는데 남편분은 그런 상식도 없는 여자에게 딸을 맡길 수는 없겠다고 하면서 하유리를 다시 데려가고 말았다고 합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나야 뭐 똑같지. 혼자 사는 노인이 사는 게 다를 게 있나. 어머님, 너무 그러지 마세요. 저희가 이렇게 어머님 자주 찾아뵈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래 뭐 하긴 시부모가 혼자 살아도 들여다보지도 않는 자식들도 많으니 이걸 고맙다고 해야 할지.
에이, 엄마 또 그런다. 나도 일하고 이 사람도 일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자주 봐요. 그래도 우리만큼 부모 자주 찾아오는 자식도 없어, 요즘 세상에. 그래, 그러니까 고맙다고. 그나저나 너네는 결혼한 지 벌써 3년이나 지났는데 왜 아기 소식이 없어? 내 친구들은 맨날 지들 손자 손녀 얘기만 하는데 나는 할 말이 없지 않니? 아, 내가 말씀 안 드렸나? 우리는 아기는 안 갖기로 했어요. 뭐? 아니, 손주 볼 생각만 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왜? 아무래도 저희는 둘 다 일을 하고 있으니까 서로 잘 쌓고 있던 커리어 무너뜨리는 것도 별로고 키워줄 사람도 없고 하니까 우리 상황에 무리인 것 같아서요. 아니, 일 때문에 아이를 포기한다고? 아기가 없으면 너네 둘이 평생 살겠다는 말이야? 그래야죠. 그게 뭐 어때서요? 내 꼴을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와? 너희 아버지 돌아가시고 완전 독거노인이 따로 없는데. 나야, 너라도 낳았으니 며느리랑 네가 이렇게 찾아오기라도 하는 거지. 내가 자식까지 없었어 봐라. 누가 날 찾아와서 들여다보겠어. 맞는 말씀이긴 한데요. 저도 이 사람이랑 많이 고민해보고 내린 결정이에요. 저희 부부 문제니까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며느라. 생각 바꾸는 게 좋을 거다. 여자가 일을 한다고 해봐야 얼마나 오래 할 수 있겠니? 나이 들면 다 잘리고 할 것도 없는데 예쁜 아기라도 낳아서 기르면 그만큼 보람있고 좋은 일이 없다니까? 어머님 말씀도 맞지만 저희는 아기 때문에 저희 모든 걸 바칠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어머니. 그 정도로 아이를 좋아하는 것 같지도 않고요. 부모가 되면 아이에게 희생할 일이 많은데 이렇게 아무 확신 없는 상태에서 낳는 건 더 불안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애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고 싶지 않은 게 문제라는 거니? 그게 제일 크긴 하지만 다른 문제들도 생각 안 해본 건 아니에요. 어쨌든 그 문제가 가장 크다는 거 아니야. 커리어 쌓아온 게 아까워서. 그쵸. 그게 뭐가 걱정이야. 내가 있는데. 내가 봐주면 되지. 어머님도 연세가 있으신데 어떻게 애를 그렇게 덜컥 맡기겠어요. 젊은 사람들도 하루 종일 집에서 아기 보라고 하면 힘들어서 못하는데. 그건 요즘 젊은 애들이 고생하는 걸 하도 싫어하니까 배가 불러서 하는 소리지. 우리 때는 다른 여자애들은 애를 얼마나 많이 낳았는지 아니? 어머님은 이 사람 하나만 낳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편하게 살았다는 거지. 너희가 손주 낳으면 충분히 봐줄 수 있다는 소리야. 안 낳으려는 이유가 그것만 있는 건 아니니까 고민해보고 말씀드릴게요. 그래, 엄마. 애기 봐준다는 건 너무 감사한데요. 아기 생기면 우리 부부 인생이 바뀌니까 우리가 결정할게. 이제 이런 얘기는 그만해. 아휴, 내가 이 나이 먹고 남편도 없지. 자식들은 따로 떨어져 살지. 외로워서 그래. 손주라도 봐주고 있으면 너네가 얼굴 한 번이라도 더 비출 거 아니야. 친구분들 있잖아요. 집에만 있지 마시고 좀 자주 만나. 그 친구들도 다 자기 손주 보러 집에 간다고. 나만 없어, 나만. 귀여운 손주가. 남들 하고 사는 건 다 하고 살아야 후회가 없어. 나중에 나이 들어서 내 꼴 나지 말고 생각 잘해, 너희들. 예, 새겨 듣겠습니다. 희원아, 오랜만이야. 야, 진짜 보고 싶었다. 이게 얼마 만에 상봉이야? 아유, 혜준이도 언제 이렇게 컸대? 남의 집 아가는 빨리 큰다더니 진짜 세월 빠르다. 그치? 내 뱃속에 있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그러니까 애기 키우느라 힘들지는 않아? 힘들지. 죽어나지. 뭐 100일의 기적? 그런 거 있대서 기대했는데 그런 거 없더라, 우리 애는. 100일 지나고도 한참 고생하다가 요즘에서야 좀 애가 통잠 자서 살 것 같아. 친정이나 시댁에서는 좀 안 도와주시고? 야, 말도 마.
안 도와주겠다곤 했는데 진짜 이 정도로 나 몰라라 할 줄은 몰랐다. 진짜 일주일에 하루만 도와줘도 살 것 같은데 너무들 하셔. 애 낳는 건 후회 없는데 이렇게까지 안 도와주실 거 알았으면 애 낳는 거 한 번쯤은 고민 더 해봤을 것 같아. 아유, 그 정도야? 진짜 많이 힘들긴 한가 보네. 근데 그거 빼고는 다 좋아. 애기가 너무 이뻐서 시간 가는 줄을 모르겠긴 해. 애가 점점 나 엄마인 거 알아보는 것 같아서 뿌듯하기도 하고. 야, 진짜 애 엄마 다 됐네. 입이 귀에 걸렸다. 그치? 나도 몰랐는데 내가 은근 고슴도치맘인가 봐. 잠을 못 자는 것 때문에 피곤하긴 해도 애만 보면 만면에 미소가 번진다. 내가 봐도 혜준이는 이쁘긴 해. 너는 너 자식이니까 진짜 더 이쁘겠다. 상상이 잘 안 가네. 너는 아가 낳을 생각 없댔나? 너네도 결혼한 지 좀 됐잖아. 우린 고민 많이 해봤는데 내가 아기 낳고 일할 자신이 없어서 하나만 택해야 될 것 같아서 그냥 나는 일을 계속하는 쪽으로 선택했어. 와, 남편도 시댁도 다 동의한 거야? 애기가 또 은근히 나만의 선택으로 낳고 안 낳고가 되는 게 아니던데. 남편은 내 의견이니까 존중한다고 했고 시댁은 난리지 뭐. 애기 가지라고. 그럴 줄 알았다. 어르신들이야 애기 가지라고 난리지. 근데 너 그 말에 속아서 낳지 마라. 우리 시어머니는 낳으라고 엄청 기다리면서도 육아는 못 돕는다고 딱 잘라 말하더라. 그래도 설마 낳으면 하루 정도는 봐주시겠지 했는데 진짜 절대 안 도와줘. 애기 이뻐만 하지. 그렇게까지 안 도와주셔? 근데 뭐 부모님이나 시부모님이 애기 봐주는 게 당연한 건 아니니까 이해야 간다만. 육아가 그리 쉬운 일도 아니고 그래도 내심 몸이 힘드니까 서운한 마음이 들더라고. 그래서 난 요즘 부자인 사람보다 시댁이나 친정에서 내 애기 대신 봐주는 사람이 제일 부럽더라. 그 정도야? 나는 누가 우리 혜준이 봐준다고 하면 둘째도 낳고 아주 열심히 살 수 있을 것 같아. 너 그거 알아? 육아랑 일이랑 병행하는 것보다 육아만 하는 게 더 힘든 거? 나도 애들 어디 맡겨놓고 용돈 들이면서 일이랑 육아 병행하는 게 소원이야. 그렇구나. 나는 안 낳는 쪽으로 생각하긴 했는데 시어머니가 낳으면 적극적으로 봐줄 생각은 있으신 것 같아. 아버님이 좀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님 혼자 지내시거든. 그래서 좀 적적하신가 봐. 손주라도 있으면 같이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 헐, 그래? 야, 그럼 딱히 너 일하는데도 지장 없고 괜찮은 거 아니야? 어머님도 진짜 혼자 집에 계시느니 귀여운 손주랑 같이 지내면 덜 외롭고 좋으시겠는데? 그치? 솔직히 그거 듣고 내심 흔들리긴 했어. 다들 아기 낳고도 일하는 사람 많은데 어머님이 봐준다고 하는데도 안 낳는다는 게 너무 엄살인 것 같기도 해서. 근데 아기가 갖고 싶기는 해? 그건 솔직히 잘 모르겠네. 사실 아기가 나한테 어떤 존재일지 상상이 안 가기는 해. 그래, 이건 가져봐야만 알 수 있는 거지. 근데 그렇다고 덜컥 가져버리지 말고 자식이라는 게 생각보다 더 큰 책임감으로 키워내야 하는 거니까. 그치. 아무래도 지금 당장은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건 사실인 것 같아. 그래, 천천히 생각 잘 해봐. 3개월 뒤. 여보, 나 할 말이 있는데. 뭔데? 나 큰일 났어. 요즘 몸이 이상하게 피곤하고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테스트기 해봤는데 2줄이 나왔어. 뭐? 설마 임신 테스트기 말하는 거야? 어떡하지? 진짜 미치겠네. 이상하네. 진짜 피임은 제대로 했는데 테스트기가 잘못된 거 아니야? 나도 그런 거 같아서 2종류로 사와서 2개 다 해봤는데 둘 다 2줄이야.
우리 어떡하지? 아기 지우는 약 같은 거 있다던데 구해볼까? 얘가 미쳤나? 나 좀 바꿔줘봐라. 어? 당신 어머님이랑 같이 있었어? 아, 엄마한테 명절 선물 들어온 거 나눠드리려고 잠깐 들렸다가. 얘, 너 지금 제정신이니? 아이를 지워? 어머님, 저도 너무 무섭고 당황스러워서 그래요. 아이 계획이 없었는데 갑자기 생긴 거라 저도 놀랐다고요. 그래, 놀란 건 알겠는데 아이 안 생긴 거면 몰라도 어떻게 생긴 애를 지워? 그 아이도 생명이고 네 새끼인데 불법까지 저지르면서 네 새끼를 죽여야겠어? 엄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해요? 여보, 내가 지금 집으로 갈게. 집에 가서 상의하자. 어? 아이 지울 생각하지 말어. 그거 정말 인간이 할 짓이 아니야. 알겠어? 여보, 많이 놀랐지? 미안해. 그런 얘기 할 줄 모르고 어머니 옆에서 전화를 받아버렸네. 괜찮아. 그나저나 우린 어떻게 해야 하지? 나도 오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당신이 아기 지우고 싶다면 말리진 않겠지만 그래도 하늘이 내려준 소중한 아이인데 지우는 게 정말 맞을까 싶기도 해서. 사실은 나도 어머님 말씀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아서 힘들어. 아무리 내 인생 생각해서 지운다 해도 평생 생각날 것만 같고 이 아기 얼굴 궁금해하면서 다른 아기들 보면 죄책감 들 것 같기도 하고. 그럼 낳을 생각도 있다는 뜻이야? 모르겠어. 낳는 것도 지우는 것도 다 용기가 필요한 일인데 어느 쪽도 용기가 안 나. 그럼 낳자 여보. 내가 정말 잘할게. 낳자고? 당신은 괜찮아? 나는 사실 당신만 좋다고 하면 낳고 싶었어. 어머니가 계속 아기 봐주겠다고도 했었고 우리만 마음의 준비 마치면 사실 못 낳아 기를 것도 없잖아. 그건 그렇지만 내가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어. 이런 마음으로 아이를 낳아도 괜찮을까? 고작 일 때문에 아이를 지우려고까지 생각하는 사람인데. 평생 해야 되는 게 일인데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래도 우린 운이 좋은 거야 여보. 엄마가 저렇게 아이 봐주려고 하시니까 일도 하면서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어. 응? 맞아. 그렇겠지?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부담되겠지만 우리 같이 잘 낳아서 키워보자. 그래도 새로운 가족이 하나 더 생긴 거잖아. 축하만 받아도 모자란 시간이야.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여보. 5년 뒤. 여보, 이거 봤어? 우리 소라가 유치원 갔다 와서 그려온 그림. 저번 주 주말에 놀이공원 같이 갔다 온 게 그렇게 좋았나 봐. 이게 나고 이게 당신이래. 너무 귀엽지? 나도 이거 봤어. 우리 소라 그림 너무 잘 그리던데? 영자 아니야? 오바는. 아무튼 딸바보가 따로 없다니까. 그건 당신도 마찬가지야. 가끔 당신이 소라 보는 눈빛 보면 소라 안 나왔으면 어쩔 뻔했나 싶다니까. 나도 요즘 그 생각 진짜 많이 해. 아이 안 낳았으면 이런 행복은 절대 못 느꼈겠지? 우리 소라는 진짜 하늘에서 내려준 아이가 맞나 봐. 그러니까 너무 낳길 잘했어 우리 딸. 어머님한테도 너무 감사하네. 요즘 더 느껴. 옛날에 희원이가 했던 말이 뭔지 알 것 같더라고. 요즘 뉴스 보면 아이들 봐주는 분들이 학대하고 이런 사건 볼 때마다 우리도 어머님 아니었으면 힘들었겠다 싶더라고. 그러니까 엄마도 소라랑 지내면서부터는 얼굴에 화색이 도는 게 확실히 소라 보는 게 삶의 낙이신 것 같더라. 덜 외로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근데 가끔은 소라 데리고 들어올 때 어머님이 약간 씁쓸해 하시는 것 같아서 그건 좀 마음에 걸리더라고. 워낙 붙어있는 시간이 많아서 그런가? 에이, 그 정도 붙어있으면 됐지. 엄마도 저녁엔 쉬어야지.
평일엔 우리보다 더 오래 붙어 있는데 그걸로 성이 안 차겠어? 그건 그러네. 내가 괜히 신경 쓰나 봐. 별 걱정이 다 드네. 근데 여보, 이건 다른 이야기인데 우리 소라 뭔가 예전보다는 좀 차분해진 것 같지 않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되게 깨발랄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유치원에서 뭐 했냐고 물어봐도 잘 대답도 안 해주려고 하고. 그래? 나는 평일에는 소라랑 얘기를 잘 안 하다 보니까 몰랐네. 유치원에서 무슨 일 있었던 건 아니겠지? 에이, 설마. 우리가 보낸 곳은 완전 철저하게 모니터링도 할 수 있는 곳이잖아. 아, 선생님들을 의심하는 건 아니고 그냥 애들끼리 좀 따돌림이라거나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나 해서. 어쩐지 좀 의기소침해진 것 같기도 하고. 그래? 그렇게 말하니까 걱정되네. 아니야, 그냥 내 기분 탓인 걸 수도 있어. 소라라고 맨날 깨발랄할 수는 없으니까. 내가 소라랑 이야기 잘 해볼게. 사랑하는 우리 딸, 요즘 유치원에서 별일은 없어? 별일? 별일 없어. 그래? 근데 왜 이렇게 요즘 따라 기분이 별로 안 좋아 보일까? 몰라.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요즘 왜 엄마 눈도 잘 안 봐주고 그래? 엄마 속상하게. 엄마 속상해? 속상하지. 나 때문에? 소라가 엄마 안 봐주고 그러면 속상하지? 내가 계속 속상하게 하면 엄마 나 버릴 거야? 그게 무슨 소리야, 소라야. 엄마가 너를 왜 버려? 할머니가 말해줬어. 엄마가 소라 낳기 싫어했다고. 소라 없애려고 했다고. 뭐라고? 할머니가 소라 살렸대. 그러니까 엄마보단 할머니를 더 좋아해야 된대. 엄마는 언제든 소라 버릴 수도 있대. 소라야, 지금 하는 말들 다 진짜야? 진짜로 할머니가 그랬어? 응. 난 엄마 좋은데. 엄마 보고 싶다고 하면 할머니는 엄마는 소라 안 좋아한다고 자꾸 그래서 할머니랑 싸웠어. 할머니가 할 말 진짜야, 엄마? 아니야, 소라야. 할머니가 소라한테 장난쳤나 보다. 너무 심한 장난을 치셨네. 엄마가 할머니한테 하지 말라고 얘기할게. 엄마는 소라 없으면 안 돼. 소라 때문에 엄마가 얼마나 행복한데. 엄마가 사랑하는 거 알지, 우리 딸? 응. 나도 사랑해, 엄마. 어머니, 애한테 도대체 무슨 말을 하셨길래 소라가 저래요? 응? 다짜고짜 무슨 말이냐? 어머니가 소라한테 얘기하셨다면서요. 제가 소라 낳기 전에 아이 안 가지려고 했던 거요. 그래, 그게 무슨 큰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를? 내가 없는 소리라도 했냐? 어머니, 애한테 할 소리가 있고 못할 소리가 있지. 그 얘기가 소라한테 상처일지 아닐지 분간이 안 되세요? 안 그래도 요즘 소라가 요 며칠 부쩍 울적해 보이길래 걱정했는데 어머니가 쓸데없는 소리에서 그런 거였다고요. 뭐 쓸데없는 소리? 지 일은 죽어도 포기 못하겠다고. 애는 할미 집에 처박아 놓는 이기적인 어미인데 안 낳으려고 버티고 생긴 건 지우려던 거 나한테 딱 들켜가지고서는 아주 울며 겨자 먹기로 억지로 낳았잖니? 애는 그것도 모르고 지 엄마 좋다 하니 내가 억장이 안 무너지고 배겨? 아이가 자기 엄마 좋다고 하는데 왜 어머님 억장이 무너지세요? 설마 어머님 저랑 소라 사이 질투하세요? 뭐 질투? 웃기지 마라. 그게 아니라 너처럼 엄마 자격도 없는 인간이 애한테 엄마란 이유로 사랑받고 있는 게 웃겨서 그래. 제 밥 먹여주고 옷 입혀주고 놀아주는 게 할미인데 할미한테 고마운 건 모르고 엄마나 찾아대니 얼마나 꼴보기 싫으냐. 그게 질투지 뭐예요. 손주랑 며느리 사이 갈라놓으려고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애한테 그런 말이나 하는 거 안 부끄러우세요?
부끄럽긴 뭐가 부끄러워? 내가 왜 부끄러워야 돼? 난 사실만 말했는데. 어머니, 앞으로도 이러실 거면 저 어머니한테 소라 못 맡겨요. 뭐야? 나한테 안 맡기면 어디 맡길 때 눈이 있고? 요즘 뉴스도 안 보니? 가족 아니면 다 학대나 하는 세상이야. 그건 제가 좋은 시터 소개받아서 쓰면 되는 거니까 상관 마시고요. 적어도 시터는 어머님처럼 부모랑 이간질은 안 하겠죠. 내가 생판 남보다 못하다는 소리냐? 네, 어머니께도 아이 맡기는 거 죄송스러워서 용돈도 시터 월급만큼 드리고 이것저것 챙겨드렸는데 아이 안 맡기면 그것도 다 없는 거 아시죠? 그동안 고생은 많으셨으니까 이번 달 몫은 다 챙겨드릴게요. 수고하셨어요. 너 뭐 지금 나 해고라도 하는 거야? 태도가 왜 그따위야? 해고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네요. 그동안 감사했고 앞으로는 소라 볼 생각하지 마세요, 어머니. 집에 와서 아이랑 이야기를 더 해보니 시어머니란 인간이 아주 저에 대해 별의별 소리를 다 해놨더라고요. 소라는 아니라고 울면서 반항하다가 시어머니한테 훈육이랍시고 엉덩이도 몇 대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소라가 저희 부부 퇴근할 때쯤 돼서 집에 가고 싶다고 보챌 때마다 저런 식으로 대응하셨었나 봐요. 이야기를 다 듣고 저는 머리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아서 남편에게 전부 이야기했고 남편도 머리 끝까지 화나서 시어머니한테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저한테는 그렇게 뻔뻔하게 나오시더니 제 외동아들이 화내는 건 무서우셨는지 싹싹 비시더라고요. 외로워서 그랬다. 본인이 소라 육아는 다 하는 것 같은데 소라는 부모만 찾고 부모만 좋아하는 것 같아서 그랬다. 구구절절 변명하시는데 하나도 듣고 싶지가 않았어요. 이런저런 이유를 대도 소라를 보여주고 싶지 않은 마음은 여전해서 남편에게도 딱 잘라 말했고 남편도 그게 낫겠다고 판단한 모양이에요. 저랑 제 딸 사이 갈라놓으려다 손주도 못 보게 되고 오히려 본인 아들하고 사이가 갈라진 꼴이 보기 우습네요.